AI 사이클은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인하 사이클은. 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셔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 네,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국 증시 화랑에 힘입어서 아주 바쁘게 지내시죠? 네. 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 화랑 이 현상을 보고 네. 1995년에서 2000년 그때 정말 그 버블이 막 커지던 그 시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터넷 사이클 시기. 네. 그때를 또 재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사실 그때보다도 더 강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과거에 그 글로벌로 봤었을 때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던 95년, 2000년 사이클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과 한국 쪽에서는 인터넷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전 세계의 숫자를 보시면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겨우 침투율이 한 6%까지밖에 안 올라갔었어요. 예, 그리고 거의 2021년, 2022년이 됐었을 때 거의 70%까지 올라갑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인터넷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다른 면으로서 좀 들여다보시면은, 보통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주기란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이클의 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1991년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인터넷이 처음 시작됐던 네. 예,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어떤 이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95년부터 2000년까지가 하드웨어를 까는 기간이었고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죠.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깔고 나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제대로 안 섰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붕괴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야 보시면 또 2009년 익스펜션 사이클 있죠? 예, 하늘색. 저게 이제 11년짜리가 들어왔는데 저게 인터넷 온 띵이라고 해서 네. 예, 소프트웨어 시장이 막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개를 더하시면은 20년이 넘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두 개를 더했었을 때 전체 사이클의 길이가 20년짜리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하고 그때와 비교를 했었을 때 뭔가 좀 다르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AI의 사이클이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때 처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파고 나오고 막 그랬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겨우 5년 된 거죠. 네. 그래서 20년 중에서 5년만 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번 이 AI 사이클은 과거의 그 20년짜리 인터넷 사이클, 인터넷과 인터넷 온 띵,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까는 그 시기보다 절반이나 3분의 1로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미국으로 따지시면 하드웨어를 까는데 막 광 케이블을 깔았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이 터지려면. 근데 미국에 워낙 뭐 땅이 넓다 보니까 예, 까는데 한참 걸렸을 거고. 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까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인프라를 깔아댔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AI 사이클이 그런 게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그렇죠. AI 사이클은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깔기 시작한 게 이제 겨우 2년도 안 됐고요. 근데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그 동시다발적으로 소프트웨어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이 A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영업 마진율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년짜리를 압축해서 더 크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더 빨리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했었을 때 좀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동시다발적으로 이 영업 마진율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번 사이클을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특히 저희는 이번 사이클은 좀 템포를 빠르게 해서 네. 하드웨어만 보시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를 보셔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표적인 ETF들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미 IoT 시장 들어왔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뭐 2009년부터 11년짜리 요때 오르는 폭만큼 아니면 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죠? 왼쪽 보시면 IoT가 461%, 400% 오르는 요 구간이 지금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빨간 선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차이점은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95년, 2000년 사이클보다도 훨씬 마진 확대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때처럼 막 하드웨어 깔아서 왕창 떴다가 박살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케이스보다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몇 년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강세장은 조금 더 그때보다도 강하면서도 길게 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의 시각처럼 버블의 끝이 오고 있다는 아니다. 네. 자, 지금 12월 6일 미국 고용 보고서 나오죠. 네. 그다음에 11월 CPI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우리가 최근에 물가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관세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에 당연히 또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요. 여기에 보시면 미 연준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PCE 인플레이션 자체는 어쨌든 쭉 빠져서 이제 2%대 초반에 와 있습니다. 그죠? 살짝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이 크게 변화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금리도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왔지만 최근에 또 다시 빠져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4%대 정도의 수렴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결국 고용지표와 CPI를 놓고 봤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숫자는 안 좋게 움직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GDP 성장률 자체도 보시면 지금 한 2.7% 정도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4, 4분기. 그리고 내년도로 잡았을 때 한 2.5% 정도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인플레이션도 2%대로 지금 수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금리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치 추이가 다 2%대 초반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CPI 숫자가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다시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아직은 않고요. 한 2%대 초반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2%대 중반 정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고용 시장도 뭐 급격하게 안 좋아지지도 않을 거고 또 이게 또 급격하게 또 엄청나게 좋아지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뜨뜻미지근한 단어, 즉 골디락스. 골디락스. 예, 그런 수준의 어떤 고용 지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12월 FOMC에서 금리는 한 번 더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엔 동결이 될 것이냐, 의견들이 서로 좀 막상막하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첫 질문이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과 비슷하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때의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미 연준이 금리를 95년에 처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0.75% 내립니다. 그리고 동결합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고 또 네.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한 차례 올립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 다시 세 차례 내립니다. 총 내리는 규모로 계산하시면 1.25%를 내려요. 요 기간 동안에 경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금리를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락 구간에서의 총 금리 인하 사이클로 계산하시면 1.25% 내렸다.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그렇다면 지금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금리를 많이 내려주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또 다시 빨리 올려야 되는 것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벌써 0.75 내려줬죠. 처음에 0.5%, 또 지난달에 0.25%, 그래서 총 0.75%를 내려줬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는 게 한번 내려준다. 그리고 내년 내내 추가로 내리는 거는 0.5%만 내려준다. 네. 그러니까 딱 우리가 말씀드렸던 1.25%를 내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95년부터 98년까지. 그죠? 지금 요 시나리오대로 가면 1.5% 내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0.75,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0.75 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대 정도로 수렴할 것 같고요. 네. 또, 은행의 대출 증가율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막 크게 튀어올라서 10%대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고요. 딱 적절한 수준의 뭐 한 3.7% 정도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과열도 아니고 급격한 긴축도 아니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방향성을 틀 것 같다. 즉 FOMC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금리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0.75% 맥시멈 내년 연말까지 내려주고 끝난다. 이번 인하 사이클은. 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그 정책을 좀 보면은 이것도 이제 돈을 쓰는 정책이잖아요. 감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각해지게 되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악화되는 거니까 계속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자, 이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정부가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자 비용을 계산하시면 한 GDP 한 3.8% 정도 돼요. 근데 그 금리가 지금 5%대로 유지가 된다고 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럼 재정 적자 폭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5% 이렇게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 고용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고요. 네. 또 임금 상승률도 4.7% 정도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소비 시장이 굉장히 건실해요. 그래서 기업들의 펀드멘탈도 튼튼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재정 적자 폭보다도 우리는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정 적자를 너무 많이 쓰면 네. 오히려 경기가 더 부양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미국의 전체 소비의 규모가 GDP 전체 규모의 약 70%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임금 상승률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재정 적자를 굳이 엄청나게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즉 재정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AI 시장에 연결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또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생산성 지표가 상승하는 부분이 전체 GDP 성장의 70%가 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만 저렇게 보이시지만 이 1인당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정을 쓴 만큼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 폭이 그렇게 확대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이 AI 사이클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베인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AI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이 글쎄요. 뭐 거의 AI 시장은 연복리 40에서 50% 상승을 한다. 그리고 또 2030년까지 AI가 미국 GDP를 16%포인트 정도 늘려줄 거다. 그러니까 베인과 미켄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띵크탱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AI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런 숫자도 있어요. 자, 얼마나 지금 투자가 많이 됐고 얼마나 효율이 높아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 숫자를 보고 있으면 미국이 AI 인덱스에 있어서 100이라면 중국이 50이죠. 네. 나머지는 20, 30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뭐 미국이 아무리 많아봤자 2배에서 5배 정도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생산성의 문제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미국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실은 뭐냐면요. AI 인덱스는 저렇지만 실질적으로 AI의 활용도, AI를 이용을 해서 컴퓨테이션을 뭐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 연산 능력. 이 능력으로 계산하면요.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가 12배랍니다. 아, 그렇게 엄청나네요. 격차가. 인덱스의 차이는 50%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으로 계산하면 12배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10분의 1도 안 된다. 자, 이건 다른 나라로 계산하면 10분의 1이 뭡니까? 그죠?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 이번에 미국이 쓰고 있는 재정과 중국이 쓰고 있는 재정의 그 상대적인 영향력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훨씬 더 미국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을 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 차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러고 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정상화되고 한 6개월, 1년 후에는 뭔가 터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흔하게 돌았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도는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미국의 그 10년 마이너스 3개월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2년은 이미 벌써 정상화됐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숫자로 계산하면 보통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나서 24개월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왔어요. 평균적으로. 1950년대 이후에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지금이 정확하게 24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려면 결국은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숫자 보시면 대출이 3.7%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을 때는 10%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 아래서는 경기 침체가 안 와요. 네. 예. 그리고 또 장단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지금이 마이너스 0.4%예요. 네. 그리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0.75% 내린다라고 예측을 하신다면 장기금리가 안 떨어지면 0.75 내리면 정상화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10년 국채금리가 4.2%지만 내년 연말까지 3.5%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0.75 내려준다 하더라도 정상화가 안 됩니다. 네. 연말까지. 그러면 그 기간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셔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
대출 증가율이 1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네. 또는 장대금리차 역전 현상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완전히 해소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리 빨라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경기 침체의 시기는 2026년이라는 거죠. 아무리 빠르게 빨라야. 계산하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 증시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게 잘 왜 오르다 보면 또 꺾이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게 참 그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오르다가 분명히 많이 오르면 꺾이겠지 이런 생각.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따지면 1, 2년 오르고 3, 4년 빠지고 미국으로 계산하면 4년 오르고 1년 빠지고 네. 요런 사이클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소비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GDP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제 지금 대통령도 이제 공화당이지만은 상하원 양쪽도 공화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장악을 했잖아요. 이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요 부분에 있어서 우선 답변을 해드리자면, 자, 우리가 다 아는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네. 공화당은 어떤 당이죠? 기업 우호적인 당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야 뭐 워낙 그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레드 수입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기업 우호적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식이 있는 1월 20일 요때까지 상승을 하고 보통 취임식이 있고 한 2, 3개월 길면은 4, 5개월까지도 좀 조정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말로 가서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은 공화당이 당선이 됐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요게 2선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2.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재선이 됐죠. 그럼 요 4년 이후에 대통령 못 해먹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단어 바꿀게요. 요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년 안에 상당히 많은 정책을 펼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2선에 당선이 됐었을 때는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는 첫 해 오르고 둘째 해에 빠지고 셋째 해에 오르고 넷째 해에 오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2선에 당선이 됐을 때 평균은 첫째 해에 오르고 둘째 해에 오르고 셋째 해에 오르고 4년 차에 안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이런 거죠. 지금도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까지도.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1년 차, 2년 차, 3년 차 내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만들 거고 네. 계속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부양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앞으로의 3년을 맞이하시는 게 맞다. 예, 길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AI 시대는 계속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뭐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이 좋았잖아요. 트럼프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혁신 사이클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혁신 사이클은 아무리 봐도 AI와 IT 업종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업종을 통해서 뭐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에너지 전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또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골라내시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